밤이 되어 잠을 깨기 위해 차가운 물로 한참 샤워를 한 뒤 내 친구와 그가 사랑하는 일본 여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나는 미치코를 처음 본 순간 그녀가 살로몬 톨레다노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가 그녀를 훨씬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역관은 전보다 젊어 보였고 태도는 의기양양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비 넥타이를 맸고 젊은 스타일의 최신식 양복을 입었다. 그는 농담을 던지고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제스처를 수없이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뺨이나 입에 키스를 하며 허리를 껴안았다. 그녀는 그걸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톨레다노보다 훨씬 젊었고 그가 말한 대로 상냥하고 매력적이었다. 다리는 늘씬하고 얼굴은 도자기 같고 크고 쾌활해 보이는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살로몬이 가까이 끌어당길 때마다 그녀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영어를 아주 잘했는데 살로몬이 드러내놓고 애정 표현을 할 때마다 그녀의 친절함과 자연스러움은 갑자기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신주쿠의 가부키 거리에 있는 바로 들어갔다. 신주쿠에는 캬바레와 성인용품점, 식당과 디스코텍, 마사지 업소가 즐비했는데 그 장소들은 하나같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업소마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음악이 크게 흘러나왔고 불빛과 깃발과 광고판으로 가득한 인공숲 같은 그곳에 있으려니 현기증이 났다. 우리는 니시아 자부에 위치한 보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을 먹었다. 나는 처음 일본 음식을 맛보았고 따뜻하고 씁쓸한 사케를 마셨다. 나는 저녁 내내 역관이 그의 편지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것과 달리 살로몬과 미치코의 관계가 순조롭지 않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애정 표현에 인색한 미치코가 거리낌 없는 지중해식 태도, 즉 그녀가 그에게 일깨운 열정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보이려는 살로몬의 태도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탓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곧 그것에 익숙해질 것이었다. 미츠코가 먼저 나쁜 소녀 얘기를 꺼냈다. 저녁 식사 도중에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혹시 나쁜 소녀에게 전화해 내가 도쿄에 도착했다고 알려주길 바라느냐고 물었다. 나는 미츠코에게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나쁜 소녀에게 내 호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녀가 함께 사는 신사는 분명 일본의 오셀로, 아니 살인범일지도 모르니 내가 전화하는 것보다 그녀가 거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살로몬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미츠코가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후쿠타 씨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소문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석연치 않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그가 범죄자라거나 그런 것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질투심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적어도 구리코의 말에 의하면요. 구리코라고요? 나쁜 소녀예요. 그녀는 나쁜 소녀라고 스페인어로 말했고 손뼉을 치며 외국어 분야에서 이룬 조그만 업적을 자축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쁜 소녀의 이름은 구리코였다. 그랬군. 그날 밤 헤어지기 전에 역관은 미츠코를 가리키며 내게 속삭였다. 어때? 아주 예뻐, 역관. 네 말이 맞았어.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는걸. 넌 지금 그녀가 옷을 다 입은 모습만 보고 그런 인상을 받은 거야. 그는 내게 윙크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말했다. 좀 더 길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내가 어떤 계획을 꾸미는지 알면 놀라 자빠질 거야. 내일 전화할게. 피곤할 텐데 푹 자고 좋은 꿈 꿔. 다음날 아침 일찍 나쁜 소녀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내게 약속 시간까지 1시간 여유를 주었고 나는 면도하고 샤워하고 옷을 입은 뒤 로비로 내려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벽돌색 블라우스와 진한 갈색 치마, 밝은색 레인코트 차림이었다. 둥글고 아름다운 무릎과 호리호리한 다리가 보였다. 내 기억 속 모습보다 더 날씬했고 눈은 지친 기색이 띄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40살이 넘었다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 모습이었다. 그녀는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멀리서 보면 누구라도 조용하게 거리를 걷는 자그마하고 섬세한 일본 여자라고 여길 것 같았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고 내가 포옹할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의 뺨에 키스했고 그녀의 입술과 내 입술이 스치는 순간 난 입술을 떼지 않았다. 사랑해. 나는 말을 더듬었다. 아직도 이토록 젊고 예쁘게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칠레소녀. 자, 나가서 버스 타자. 그녀가 나에게 팔짱을 끼며 말했다. 대화 나누기에 아주 좋은 곳을 알고 있어. 벚꽃이 필 때면 도쿄 사람들이 소풍을 가서 술에 취해 노는 공원이야. 거기서 내게 감상적인 싸구려 말을 해줘. 그녀와 나는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두세 블럭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리가 탄 버스는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다. 운전사와 여차장은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러 면에서 도쿄는 병원처럼 보였다. 나는 파리에서 사온 루이비통 화장품 가방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받았다.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나를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넌 일본 여자가 되었구나. 옷 입는 스타일부터 제스처, 동작, 심지어 피부색까지. 언제부터 구리코라는 이름을 쓴 거지? 친구들이 붙여준 이름이야. 정확히 누구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내게 동영적인 면이 있나 봐. 너도 언젠가 파리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 기억나? 물론이지. 사실 난 네가 추하게 변했을까 봐 걱정했어. 넌 흰머리가 가득하네. 여기 눈꺼풀 아래 주름도 있고.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내 팔을 꼭 붙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네 게이샤가 되길 원해, 착한 소년? 당연히 원하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아내가 되길 원해. 내가 도쿄에 온 이유는 네게 또다시 청혼하기 위해서야. 미리 알려주는데 이번엔 반드시 널 설득하고 말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언제부터 버스를 타고 다닌 거지? 야쿠자 우두머리가 애인인데 운전사와 경호원 딸린 자동차도 제공해주지 않는 거야? 그럴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녀는 여전히 내 팔짱을 낀 채 대답했다. 과시욕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무엇이든.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처럼 위장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처럼 옷을 입지. 우리는 사람들, 특히 직장인으로 가득한 공원에서 내렸다. 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음료수를 마셨다. 화사한 색깔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호수 둘레로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나무가 심겨 있었다. 나쁜 소녀는 공원 모퉁이에 있는 찻집으로 나를 데려왔다. 은밀함과 사생활을 지켜주는 병풍 사이에 푹신하고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의 손과 입과 눈에 키스했다. 그리고 한참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치치를 들이마셨다. 내가 시험에 통과한 거야, 리카르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여. 나를 완벽하게 버리고 떠난 지 4년 만에 나타난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던 거야? 그렇기도 하지만 항상 긴장을 풀 수 없는 생활을 해서 그럴 거야. 그녀가 심각하게 덧붙였다.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하기에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는 거야?
그녀는 말없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내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연인이자 어머니 같은 평소의 제스처였다. 흰머리가 너무 많아. 그녀는 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다시 말했다. 나 때문에 적어도 몇 개는 더 생긴 거지. 얼마 안 있으면 착한 소년이 아니라 착한 노인네라고 해야 할 것 같네. 후쿠다라는 사람을 사랑해? 난 네가 사리사욕 때문에 그와 사는 것일 바랬어. 그는 누구지? 왜 그토록 평판이 나쁜 거야? 뭐하는 사람이기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 리카르도. 우선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말이나 좀 해줘. 몇 년 전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거든. 나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고 이따금 내 손 안에 있는 그녀의 손에 키스하며 아주 나지막히 말해주었다. 난 희망을 잃지 않았어, 일본 소녀. 넌 나를 주제불능 멍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너를 조를 생각이야. 파리가 싫으면 네가 원하는 어디라도 좋으니 함께 살자고 할 거야. 난 통역사라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맹세해. 널 행복하게 해줄게, 일본 소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넌 알 거야. 널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내 곁에 머물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리라는 사실을. 폭력배를 좋아해? 그럼 난 강도, 납치범, 사기꾼, 마약 거래상 등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되겠어. 지난 4년 동안 네 소식을 듣지 못하다 지금 이렇게 다시 내 곁에서 널 느끼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나쁘진 않네. 그녀는 웃으며 얼굴을 앞으로 내밀어 내 입술에 짧고 가볍게 키스했다. 그녀는 일본어로 차와 케이크를 주문했지만 여종업원이 잘 알아듣지 못해 몇 번을 반복해야 했다. 주문하는 것이 나오자 그녀는 내게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뒤늦게 내 질문에 대답했다. 내가 후쿠다에게 느끼는 게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 평생 누구에게도 그렇게 기댄 적은 없었어. 난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건 모두 할 수 있어.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가령 사랑의 열정을 발견한 역관처럼 기쁨이나 행복에 사로잡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약점을 이미 극복했다고 여긴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불안한 듯했다. 그녀의 진한 꿀색 눈에는 고뇌하는 것이 서려 있었다. 그가 원하는 건 모두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네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잖아. 네가 오래전부터 나를 고통스럽게 했듯 그 후쿠다라는 사람이 너를 고통스럽게 했으면 좋겠어. 이 얼음장이 같은 여자야.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만지작거렸다. 맹세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나도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사랑이 될 수는 없어. 오히려 질병이나 악습이라는 게 맞을 거야. 후쿠다는 바로 내게 그런 존재야. 그녀가 한 이야기는 아마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것을 어둠에 묻어두고 미화해서 돌려주었다. 이제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도통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사실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해왔으니까. 나는 당시 구리코로서의 그녀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와 살고 있다고 말하는 세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녀는 몇 년 전 데이비드 리처드슨과 동양으로 여행 왔을 때 후쿠다를 알게 되었다. 데이비드 리처드슨은 이 일본인의 사업 파트너였다. 후쿠다는 언젠가 나쁜 소녀에게 그녀처럼 걸출하고 세속적인 여자가 리처드슨의 부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다니 유감이라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녀 같은 여자는 대단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박혔다. 그녀는
남편이 로베르 아르누와의 결혼 사실을 밝혀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